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도 이제, 890, 3일 남았죠. 그리고 13일 남았습니다. 13일. 13일. 어쨌든, 뭐, 꾸역꾸역 시간은 갑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그, 박지현이, 무식한 년,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이가 그래, 어제였나? 그, 그제였죠. 손석희하고 인터뷰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한마디를 했죠. 직업의식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쌍윤이 문과 맞짱 뜬 한동훈의 일개 장관 후보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빨갱이들의 DNA. 얘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무슨,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뭐, 탈권위, 뭐,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본심은 이런 것들이죠. 뭐, 저번에 뭡니까, 이해찬이가 또 뭐라고 했죠, 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마, 추미애 근현이, 이제, 감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해찬이가 또 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얘들은 겉으로는 뭐 평등을 얘기하고 뭐 탈권위를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자기 편한테만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자기 편한테만. 자기 편이 아니면, 이런 식의, 거침없이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아마 여러 번씩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고 듣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 그거 진짜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지금,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 토끼 형한테 대해서 막말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 또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이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이런 하찮은 이런 개쌍년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보수우파예요, 보수우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버러지 새끼들이지, 버러지 새끼들. 이 빨갱이 새끼들보다 못한 버러지 새끼들. 그 직업 윤리와 양심에 맞게 잘못 고백을 사퇴해야 된다고 이런 개씨발년은 이런 것들은 진짜 거기를 찢어버려야 돼. 이런 년들은 거기를 찢어가지고 찢어주게 돼요, 사실을. 이 씨발년들. 제가 장난컨 대 2년 아마 지사하고 아마 뭔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자주 뭔가를 하든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극회뿐만 아니고 그
솔직히, 뭐, 저도 뭐 저기, 흔히 말하는 지잡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어디 뭐지, 한림대인가 그 어디 뭐 이상한 과, 그것도 과도 이상한 데 나온 애가, 이건 학력차별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 때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공부를. 그 쉽게 말해서 날라리였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날라리. 그런 년이 지금, 졸업하자마자 이런 데 와가지고, 줄 하나 잘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 줄이 뭐 어떤 줄을 잘 탔겠습니까? 빨갱이들 주택 있잖아요. 그런 줄이 아니면 솔직히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대가리 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년. 그냥 이런 막말이나 할 줄 아는. 그 나이는 좀 젊다는 년이 주둥이로는 뭐, 저기, 꼰대니 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지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꼰대잖아요. 흔히 말하는 꼰대. 뭐 요새 표현으로 꼰대고, 아주 권위적이고, 이 표현이잖아, 이게. 이런 거를 보고 들으면서도 도대체 그래, 이게 어떻게 취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신기한 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건 진짜, 뭐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종교예요,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런 특성들을 거의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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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논리라든가 이런 거, 합리성이라든가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하지 않고, 논리라든가 합리를 따지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 외에 가장, 뭐, 같은 용어입니다만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제외한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이제 학술, 뭐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종교죠, 종교. 종교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갖다가 절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가세영교, 뭐 신의 한수교, 뭐 진성호교, 뭐 문화식교, 뭐 최병묵교, 뭐 이런 것들, 이게 종교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대입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우리나라에 아마 종교가 한 100만 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100만 개 이상. 이런 년을, 참, 진짜. 이런 년을 뭐, 거의 당 대표급으로 꼽는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빨갱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 힘들더란 거죠. 근데 뭐, 이 줄이 나불거리는 인연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이제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잡아질 겁니다.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있다, 뭐, 막 온갖 거 다 가져와서 이제 막 똥치를 하고 있죠. 이제 김인철 후보자. 본인 이제 제목만 보면 성폭력 교수 재판에 피해자 은행 탓 옹호 탄원 참여했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내용에는 정확하게 뭡니까, 서로 간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 나오지만, 그 정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 교수가 성폭력을 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정황이 좀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L 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노조원들하고, 그 L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마 학교 노조, 그 정교조 애들이겠죠. 하고 아마 뭐 좀 언쟁이 있고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이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듯이 여성 노조원의 폭언,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L 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탄원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논리를 내세웠던 게 이거였다는 거죠. L 교수가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피고인 노조원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하여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성희롱을 투쟁에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빨갱이들의 수법 아니에요. 빨갱이들의 수법.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빨갱이 짓을 하는 계집들은 보면 뭐 뭡니까? 솔직히 홀딱 벗고 덤벼도 그들 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그 뭡니까? 그 짓에 미치지 않고서는 빨갱이 짓을 하는 일삼는 년들의 어떤 꼬라지를 보면 절대 홀딱 벗고 덤빈다고 해서 아이고, 피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 경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역경이 필요한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뭡니까, 그 여자가 막 무슨 막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걸 일단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싸우고 있는 걸 떼내려고 하다 보면 가슴을 만지고 막 이리 되잖아요. 이거는 어두에서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서 때문에 그러면 성추행이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역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뽑아놓은 역경들도 하는 꼬라지 보면, 아유, 씨부랄. 그 상황이 딱 그런 거였다는 거죠. 성희롱을 투쟁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으로 인해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있는 교수가 어이없는 눈물이었다. 충분히 이게 맞죠? 아니, 우리 그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아니면 뭐 계단을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가 쓰러지려고 해요, 만약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줬어. 그런데 가슴이 이제 손하고 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내용을 읽어보면 딱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아마 이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제목은 또 이렇게만 뽑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이 있더라도 이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보면 딱히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조중동 기사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읽는 것들도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물론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차피 조중동의 뭡니까 논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에서 그냥 논평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제목만 딱 읽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댓글을 보거든요. 댓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드루킹이나 뭐 이런 놈들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댓글을 조작할 거 아닙니까? 와, 성폭력 하는 교수가 뭐 저기 장관 후보자다 이 썩었다 막 하면서 막 이 뭐 엄청난 어떤 뭐 저
뭐, 유승열이 사퇴하라, 탄핵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을 달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부안해동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폭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타러 가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는 아가씨를 부축해준다고 잡았는데, 가슴 쪽을 잡게 된 거야. 그런데 그년이 그걸 성추행이라고, 성폭력이라고 고소한 그런 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대충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토끼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얘기했다고요.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죠. 앞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온 언론, 온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 카르텔, 적폐 세력들이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토끼형을 갖다가 물고 씹고 뜯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상태로 진짜 자기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자기들이 다 뒤질 걸 알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뭡니까? 취임식 예산 관련해서, 예산 낭비다 막 지랄을 하죠. 참, 진짜 이런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 국힘당에서 나서가지고, 저 빨갱이 새끼들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발 그래 김정숙이 그년 그 옷값은 특활비로 씨발 도대체 옷값을 진짜 사비로 쓴 건지 아니면 특활비로 쓴 건지 진짜 한번 그 내역을 한번 내봐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싸움이. 그럼 지 새끼들도 조용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 박주선이가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얘기했죠. 취임식 예산은 이미 2021년 정기국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정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돈이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다 같이 합의해가지고 정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 찍소리 못하게 아까처럼 아니 너희들이 지금 그래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작년에 합의해가지고 정했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재명이 법인카드 쓴 거 하고 김정숙이 옷값 쓴 거 그 내역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면 아주 싸움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딱 국민들이 딱 듣기에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이 버러지 새끼들, 소위 보수 바라는 새끼들, 유튜브 한다는 새끼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중동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조중동도 지금 우리 토끼형 어떻게든 주저앉혀 볼 거라고 지금 최후까지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 다 거기 동조하는 새끼들이라. 동조하는 새끼들. 이게 싸움이 힘든 것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그래 취임식 예산이 예산 낭비니 하면 그래 야 씨발 것들아 너희들이 작년에 저 대선 하기도 한참 전에 여야가 합의했어. 다수당했던 너희들도 합의했어. 정했던 금액이다. 33억이.
그리고 씨발놈들아, 그래. 너 그래.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 법인카드, 아니, 과일 가게에서 씨발 1년에 8천만 원씩 긁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김정숙이 그녀는 도대체 그 많은 옷을 어떻게 사비로 샀냐? 사비로 그 많은 옷을 산다고? 아니, 검수하다면서, 너가 씨발, 그래, 김정숙 그 씨발년, 검수하다면서, 그래, 검수한 년이 사비로 그렇게 비싼 옷을 갖다가 수백 벌을 사쳐 입냐고, 이 씨발 것들을 하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싸우잖아요. 왜냐? 똑같은 새끼들이거든. 토끼 형이 집권한 게 저 새끼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새끼들도 무섭거든. 갈수록. 그러니까 뭡니까, 검수완 받고 중지안 덜컥 그냥 합의해 줬던 거고. 쓰레 같은 새끼들. 이렇게 길게 뭐 싸울 게 아닌데, 그걸 정리를 하려면 방금처럼 그렇게 반박을 하면 얘들도 찍소리를 안 하고 그냥 조용해질 건데, 아유, 참, 씨발. 아유, 진짜, 씨발. 하여튼 그래, 조금만 기다려. 씨발, 그래. 13일 나왔어, 13일. 물론 13일 지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되기는 지금 현 어떤 구조로서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냥 일단, 어쨌든, 장관 임명까지만 되면, 장관 임명까지만 하면 돼. 뭔 수를 쓰든. 장관만 임명되면 돼. 어우, 씨발, 진짜. 버리지 같은 새끼들. 그리고 오늘 그래 뭐 또 경기지사 이제 그 이론조사가 나왔는데, 김동인이 46.5, 김원혜가 37.7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의 조작이죠. 지금, 그러니까 강용석이를 또 이용해서 뭔가 또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홍준표, 우리 토끼 형, 홍준표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막 띄워주면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유의 어떤 조작하고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동연이로 단일화되기 전에도 여론조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때, 양자대기를 붙였을 때, 김은혜가, 물론 오차범위 내였습니다만 거의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한 44대 42, 뭐 이 정도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동연이가 민주당하고 합쳐진 이후에도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10%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중부일보에서 중부일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이재명 치하에서 이재명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했던 짓이 그거였으니까. 데일리 리스트에 의해서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남성에서는 42.9, 여성에서 50.1, 그리고 40대에서 55.5, 50대에서 51.1. 김은혜는 남성층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여성층에서 32.9, 60대에서 56.6, 그리고 20, 40대에서 한 30% 정도? 딱 보세요. 이 대깨문 위주로 이제 딱 이런 조사를 한 게 표가 나잖아요. 30대, 40대가 거의 대깨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쪽 아마 그래 이제 뭐
여기 20대, 30대, 40대가 좀 더 많이 아마 표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20대에서 27%, 30대에서 35%, 40대에서 26%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래 정확하게 조사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 치락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나라가 그만큼 그냥 다 망가진 게 맞아요. 특히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이제 이 떼놈들도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중미사의 균형 전략이 국익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 겉으로 보면 협박이지만 이 새끼들은 배포가 약하기 때문에 그 협박을 못 합니다. 야, 너무 미국에 붙지 마라. 뭐 이 얘기 지금 구글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딱 이제 미국에도 협상단 보내고 지금 일본에도 지금 협상단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이때까지의 어떤 발언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자기들하고는 이제 끝장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윤당선 취임 후 중한관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같은 그런 개새끼가 그 혼밥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건 무시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이한테 완전히 개무시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좋은 관계 유지돼요. 지금처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계속 저 새끼들 쳐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국은 쿼드의 장기말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어렵게 얻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기회를 중시한다. 한국이 반중 안보 협정으로 널리 인식되는 쿼드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을 삼가고 호의적인 관계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구애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죠. 우리 토끼 형한테 구애를 하는 거죠. 근데 토끼 형은 이런 거 절대, 그러니까 토끼 형은 특히 떼놈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떼놈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떼놈들이 지금 관영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좋겠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어젠가 정유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 생각보다 상당히 사력 있고 좀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조민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정유라 입장에서 당연히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조국 가족을 틀었던 것만큼 정호영도 틀으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너희 딸 조민이 정유라 틀리는 만큼 한번 틀려볼래? 이렇게 반응을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딱 진짜 싸움이 되잖아요.
개소리쳐 씹을지 말고 너그 조민이 진짜 저기 정유라 틀었던 것만큼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새끼들 찍소리도 못하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좀 하죠. 뭐, 이 보면 조국 딸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쳐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신다. 애 붙잡고 홀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조국 씨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러면서 이제 뭐 토끼 형한테는 뭐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출결 미달로 인한 합의 취소는 맞다. 잘못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잣대로 정확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정유라에 들이댔던 잣대로 정확하게 조민이한테 들이대면 조민은 난도질 정도가 아니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뿐만 아니고 저 아들 그 새끼도 뭐 조한이라고 했나? 그 새끼도 마찬가지죠. 이도 사형을 당해야 돼. 그 지금 적어도 이 둘은 지금 봐준 겁니다. 우리 토끼 형이. 검찰이 얘 둘은 봐준 거예요. 진짜 정유라 틀듯이 틀었으면 얘들 사형당해야 돼. 근데 이 조국이 쓰레기 새끼는 오늘도 나와서 또 뭐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죠. 물론 그럴수록 막 그래 스트레스 그 순간은 스트레스긴 한데 결국에는 자기 명을 재촉하는 어떤 그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13일 후면 우리 토끼 형이 취임을 하고 세상은 바뀔 거기 때문에 물론 장관 임명 전까지는 또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토끼 형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분명한 거는 즐기고 있다는 거. 오히려 또 부추기고 있다는 거. 왜냐?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 뭐 인수위가 됐든 저 대변인이 됐든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 상대를 염장 지르는 말들이잖아요. 오히려 더 부추긴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맞을 거예요, 그게. 제가 괜히 뭐 부부 사기단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이것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하냐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미끼를 던져주니까 옳다거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거 물고 싶고 뜯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물고 싶고 뜯으면서 국민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댓글을 보면서 막 이때까지 경험했겠지만 여론을 판단하면 안 돼요. 댓글은 극단의 어떤 지지자들이 그냥 계속 올리는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쁘기 때문에 뭡니까? 제목만 읽고 댓글만 몇 개 읽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막 이전처럼 막 여론을 조작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지금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죠. 금리는 계속 오르죠.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지금 소위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만 찾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토끼형을 막으려고 처음 얻어는 그렇게 막으려는 걸로 지금 금수반박을 막 합니다만은 그리고 저 정부이나 언론도 부추기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어떻든 하루 왼종일 금수반박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만 빠져나가는 법이다 막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는 언론이든 뭐든 나서가지고 댓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지금. 그 지금 결국에는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가 쳐놓은 덫에 계속 지금 한 발 한 발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구덩이에 찼다 싶으면 그때 일격에 쳐부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2부가 그 손석희하고 그 인터뷰한 거 2부 방송이 됐다고 하던데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참 진짜 제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기절초풍을. 어제 뭐 이랬다고 하죠. 우리 토끼 형이 이제 뭐 이제 선제 타격 얘기하고 막 버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발언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대요. 그리고 집무실 이전하는 것도 마땅치 않대요. 제가 다 기가 차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문재인 같은 이런 머저리 새끼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금수완박이 되면 자기에 대한 수사가 안 들어올 테니까 우리 토끼 형이 뭐 어떻게 해도 이제 자기를 수사 못할 거다. 이런 이제 헛된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헛된 망상에. 그 헛된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자기가, 정말 진짜 이 정책도 잘 펴고 국민들 삶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안는 그런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예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의도 아니야.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이런 말을 하면 패널로 나온 놈들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최소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거에서도 패하고 이제 뭐 한 열흘 남짓 남은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기본이고 최소한의 예의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뭐 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저 빨갱이 새끼들은 이런 말을 그냥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 그게 왜겠어요? 단지 빨갱이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 모든 언론들이 다 이제 그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패널로 나온 새끼들도 좀 고만고만한 그런 것들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력한 발언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 토끼 형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뿐만 아니고 토끼 형은 우리나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이연애 사건이라든가 이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특히 남자들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꼴패미 나라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이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 이게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교조,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들에 의해서 교육과 노동 현장이 장악되면서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25년 동안, 27년 됐죠, 이제. 27년을 이 여성가족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정교조, 이 세 개의 악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교육 문화, 노동을 지배하면서 지금 이 꼴이 난 거라고요. 그냥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유세 때 계속 얘기했고, 그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형을 분석하는 거는 그 뭐 언론에 나오는 걸로 분석하면 안 된다니까. 이때까지 우리 토끼형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길이 보여. 어떻게 다음에 우리 토끼형이 어떤 일을 할 건지가 딱 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또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계속 저 씹어내는 거예요. 이 새끼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 얘기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지가 아니면 또 우리 토끼 형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둥이 쳐닥치고 있어라. 네가 이 말 하는 거는 그러면 네가 한 번 더 대통령 해보고 싶다는 말이가. 이게 바로 구테타다. 이렇게 반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까 말씀드렸지 왜 안 하느냐. 근본적인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토끼 형이 집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집권해가지고 만약에 장관 임명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웬만한 놈도 다 뒤질 거라는 걸 자기도 느끼고 있거든.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박지현이가 그 시장님도 말했듯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뭐 예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근본적인 거. 막말로 씨발 그래 동물이라도 자기 조직 내에서 이런 짓을 안 한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아마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수환박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빨갱이만 믿고 있는 건 아니죠.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라는 우파라는 이 쓰레기들이 다 자기들한테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들을 막 씹어리는 거예요. 이런 개소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박근혜는 빨갱이들이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당 이름이 뭐였죠?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 빨갱이들한테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야당이 뭐 다 해가지고 한 170석이나 됐습니까? 이것도 안 됐을걸요, 아마?
아니, 그래, 지금 다 쳐가지고 지금 뭐 18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마 다 쳤으면 한 160개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탄핵을 시킵니까? 그 지금 보수 발언하는 새끼들이 동조를 해줬으니까 한 거지. 그 이것도 우리 토끼 형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이 당시에 자기가 직접 수사팀장으로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은 우리나라의 모든 병폐를 가장 깊숙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득권들의, 특히 기득권들, 여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 권력, 그 뭐, 언론 권력들의 행태, 병폐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범여권으로 칠 수 있는 게 180석이잖아요? 이 야당이 되더라도 이제 이 의석수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113석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20명만 동조를 해주면 저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간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아마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이제 니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헛된 자신감, 헛된 망상으로 지금 이런 개소리를 쳐씹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말씀드리면 자기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자기 명을 재촉하는 거. 그 이제 이렇게 어제 발언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배현진이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았죠. 북선제 타격 발언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 뭐 집무실들도 마땅치 않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입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개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두 분간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것 외에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그 약속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다. 이 정도까지만 입장 표명을 하고 이 외에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개소리를 쳐 씌우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토끼 형은 응답한 게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이제 저 또 품격 없는 새끼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진짜 개새끼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굳이 국민께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이것도 한 명 매기는 거잖아. 아마 대부분은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 거예요. 이 분명한 거는 개소리 하지 말고 나대지 마라. 니 곧 죽는다. 가뜩이나 니 죄가 차고 넘쳐서 하늘에 닿아 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럭만큼의 그 인정도 기대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게 지금 이거라니까. 퇴임 시점이 얼마 안 남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모레면 나가는 새끼가 나대지 마라. 5년 동안 온갖 분탕질에다가 나라를 완전하게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냥 대충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토끼 형을 이때까지 그렇게 겪어보고도 진짜 파악하는 놈이 없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특히 이 새끼는 아까 정유라가 당했던 거 한 10배 이상의 정유라와 박근혜, 최수원 씨가 당했던 그 10배 이상으로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 새끼는.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고 뭐고 모든 세력들이 우리 토끼형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자기들이 심어놓은 간첩이 최소한 뭐 20명은 충분히 징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막 이렇게만 나대는 거예요. 막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 있는 놈이면 문재인을 지지하건 안 하건 이런 발언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정치인이건 누구를 좋아하건 간에, 좋아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좋아는 하는데,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이거. 그럼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했다고 하면서, 그것들이 버려지고 쓰레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것들이. 혹시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욕하지 말라니까. 저희 대깨문 이 새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저 이슬람, 원리주의, 그 자살폭탄 테러 하는 것들보다 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그 정도로 쓰레기가 최소한 70%는 된다는 거. 70%는. 그런 쓰레기가. 왜? 양쪽 진영. 미쳐 날뛰는 것들. 대구 보세요. 홍준표 그딴 새끼가 어떻게 시장 후보가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토끼형을 뽑아놓고 홍준표 같은 이런 치매에 걸린 술 취한 치매 놓친 내가 똥 싸지던 이런 새끼를 뽑아준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뭐 가세연바, 신의 한수바, 뭐 황교안바, 온갖 빠돌이들, 빠돌이 년들, 빠돌이 빠순이들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70%예요, 70%. 근데 나머지 30%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25%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동조하는 세력이고, 그 진짜 많이 봐서 한 5% 정도가 그나마 조금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5%도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지금 보면. 5%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1%나 들어간 거 몰라? 1%나.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이 새끼도 뭐 또 오늘 그 어딘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죠. 퇴임 후 대통령 그거는 뭐 물어버릴 것. 진짜. 그게 이제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새끼들 왜 이렇게까지 자기 방어를 막 하지 말년에 왜 이렇게까지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한다고 내가 퇴임하고 씨발 혹시나 뭐 이런 걱정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진짜 생각이 없고 해도 진짜 뒤가 구린 게 맞나 보네. 뒤가 구린가 보네. 이런 생각. 그리고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요.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는 범죄자뿐이고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 도주국을 벌리냐. 사람들 내리는 일단 그게 박혔기 때문에. 왜냐?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국민들이 내리에 새기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새끼들한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 어떻게든 찍어주는 한 35%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은 또 단 줄 아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개돼지고 버러지라도 너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35% 빼고는. 그러면서 그래 뭐 내로남불 비판엔 이준석의 이준잣대 표현이 더 와닿는다. 뭐 청와대 뭘 더 개방할 수 있나. 집무실 이전 실무자로서 비극적인 일이다. 손석희가 대담할 때 윤예령 출연 두 사람 차이 드러내는 거다. 아 그래 어제 그래 뭐 이재명이 그 새끼도 뭐 출연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받아주더라 얘기하죠. 이 새끼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 어차피 뒤질 거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걸 우리 토끼이 잘 알고 있다니까. 계속 지키만 보고 있잖아요. 어때는 것도 안 하잖아. 왜냐? 그게 가능하려면 모든 게 자기 범위 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내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배포가 크고 해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토끼 형은 조바심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언론은 정치 뭐 다 해서 모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예상했던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예측을 벗어나서 지금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얘기했죠. 가장 최근으로 봤을 때 5년 전,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이때 우리 토끼 형은 다음은 내가 대통령이다. 확신을 했어요, 이때 확신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전에 대통령을 생각한 때가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9년 전이죠.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이때 국회에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조영권 그 검찰총장 후보자 들이받아가지고 결집받아낸 거. 그때 대통령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전에 대통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전에 이 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이 모든 세력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으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루트가 아니면 절대 설명을 못해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루트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진짜 계속 얘기하듯이 뭐 검찰총장 그만둘 때 그 시점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 경선에서 어차피 끝장났어요. 왜냐? 아니 뭐 여론조작부터 해서 그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다 받아내고 지금도 받아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변화 없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100% 예측하고 있다는 그예요. 이 100% 예측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예측에서 벗어나는 뭔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수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망고불명의 진리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뭐라고 하든 말든 내비두고 있는 거는 적어도 일단 현재까지는 토끼 형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100% 확실해요. 결국에는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그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법사. 그리고 지금 아마 본회의 중일 건데, 어제 그젠가 그래 이제 장제원이가 문재인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배현진이가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결부해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며칠 뒤면 취임하는 당선인이 해야 할 몫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며 경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여론전이죠. 이런 것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풍부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경고입니다, 경고.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배현진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토끼 형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때 19일날 인수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입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하지 마라. 이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우리 토끼 형은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딱 방향이 한 가지로 쭉 계속 내려와요. 그 지금 저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여야 합의를 깬 그 국민의 의견을 이제 깬 거다 뭐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입법권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다. 그 여야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야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 말에 비춰보면 아 너희들끼리 무한적인 어떤 입법권을 가졌다 생각하고 야합을 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경고를 주고 있어요. 직권남용이다. 계속하다가 직권남용으로 다 뒤진다. 그리고 업무방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보세요. 오늘 그래 뭐 장재원이가 이거를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거를 내가 이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보시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정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차기 정부와 언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행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부권 행사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은 저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 죽을 짓인 줄 모르고.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아까 보니까 뭐 선관위에서는 뭐 그 국민투표 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그냥 계속 경고를 하는 거라니까요. 함부로 나대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죽는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막 싸우고 있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토끼 형 말을 이제 유심히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시면 돼요.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 새끼들 문재인이건 민주당이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거든요. 뭐냐면 4월 21일 날 진주 중앙유등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헌법이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 중앙유등시장 안에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전이 아니고 또 국회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 시장에 있다. 이 삶의 현장에 있다. 산업 현장에 있다. 이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 지금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이익 챙기기 위한 자리다툼하는 그 용도 외에는. 그리고 같은 날 마산 어시장 가가지고는 말이 좀 늘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은 그냥 헌법이었는데 마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과 국민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은 현장에, 삶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인천 계양산 전동시장에 가가지고 또 이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늘었죠. 시장경제하고 인권이.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 법전 안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으면서 그 안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게 지금 우리 토끼 형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 헌법 정신 수호해야 된다. 헌법 정신은 저 법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민생 현장, 산업 현장 여기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허투루 듣고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진다니까. 왜 뒤지는지도 모르고 뒤진다고. 정신들 차리라고. 이 지금 계속 시장에 가가지고 이 얘기 하잖아요. 헌법 정신, 그리고 헌법 정신은 법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 요 시장에 있다. 산업 현장에 있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정상 참작은 해줄게. 더하면 호의는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지금 관심 두고 있는 놈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문재인이 그 새끼도 계속 나다니는데, 뭐 솔직히 지금 심정은 그냥 취임식장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수조등을 끄고 하는 게 가장 완벽한 건데, 어차피 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